천연기 통영시장이 7박 8일간의 유럽 출장길에 오른 가운데 출장 일정에 관광지 방문이 포함되면서 외유성 일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을 놓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김해시와의 대립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증설을 놓고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만 일대의 정어리 폐사 수거 작업이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원인이 곧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상황과 대안을 들어봤습니다. 16일 하루 경남에서는 주말 휴가로 57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도 일주일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천연기 통영시장이 국제식품박람회와 주앙멘데스 조형물 제막식 참여를 위해 7박 8일간의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방문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포르투갈 두 곳인데요. 출장 일정에 궁전과 미술관 등 관광성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시장의 해외 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가 열리는 통영시의회 본회의장. 회의 시작 전 의장 직무대리인 배도수 부의장이 천연기 시장에 불출석 사유를 알립니다. 천연기 시장님과 건축대 소상환경국장님께서도 공무 국외 출장으로 인해 오늘 부득이 본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홍보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욕지도 지구 식수원 개발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출장으로 인해 시장석을 비워둔 채 진행됐습니다. 천연기 시장이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 유럽 출장길에 오른 것은 지난 13일. 천 시장의 해외 출장 계획에는 박람회와 제막식 등의 공식 일정도 있지만 리스본 시가지와 베라르두 미술관 등 일부 관광성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통영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해외 출장은 세계식품박람회와 주앙멘데스 기념조형물 제막식 참여를 위한 것으로 외유성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해도 천 시장의 해외 출장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뭐든 시장이 인자 왔지만은 그래도 저 고성 아니면 고성은 그 촌이라도 얼마나 그 군수가 잘해갖고 얼마나 그러는데 통영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야. 반면 해외 출장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위안간 거 뭐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좋겠습니까? 출장 목적이 올바르다면 일부 관광성 일정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목적에서 90%가 업무용이다, 10%가 채친다. 그렇다면 뭐 감안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 비중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을 떠난 천연기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 천 시장이 어떤 출장 성과를 들고 오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 논란이 민선 8기 들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유 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는 홍태용 김해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홍 시장은 시 전체를 위해서는 증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 문제. 당시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는 당선이 되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취임 3개월이 넘었지만 사업 중단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약속했던 주민투표조차 시행되지 않자 명백한 선거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증설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라면 당장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공약한 대로 주민투표를 해보면 그 결과가 깔끔하게 나올 텐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선거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태용 시장은 장유소각장 증설 중단이 공약 사항은 아니었고 비대위 질문에 대한 답변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소각장 증설 사업은 김해시 전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대위 말대로 증설하지 않고 이전한다면 하루 150톤 넘게 나오는 김해시의 쓰레기를 그 기간 동안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김해시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시장 불신임 운동을 비롯해 홍 시장과 나눈 대화 녹취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공론화된 장유 소각장 문제. 이후 3명의 시장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마산만에서 정어리떼가 연일 죽은 채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지만 이 현상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곧 그 원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해양흥만수산국 김종문 수산과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만약 17일에도 물고기가 발견됐다면 18일째 마산만 일대에 폐사된 물고기가 발생한 건데 혹시 추가로 또 나왔습니까? 예, 물고기 정어리 폐사체는 지난 금요일 아마 정점으로 지금 주말 이후로는 지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네, 정어리다, 멸치다 종류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대부분 어떤 종류의 어류입니까? 지금 폐사체 어종은 정어리인데 정어리는 다른 어종에 비해서 금지체장이라 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규모는 크기는 고기를 못 잡게 되어 있는데 정어리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금지체장이라 하는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기에 제한 없이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어리는 크기 제한 없이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폐사된 물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거한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수거한 전체적인 물량은 한 202.4톤 되겠습니다. 네. 202.4톤이 되고 처리 방법은 전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폐사가 이어지는 현상이 흔치 않은데 여러 의혹 중에서도 현재 어떤 원인이 가장 의심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또 어민들의 어떤 방류라든지 또 일부에서는 또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원인 분석을 의뢰한 상태고 방류 같은 경우에는 창원 해경에다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네, 지금 원인을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빨리 원인이 나와야 피해도 줄일 텐데 언제쯤이면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아마 10월 24일 이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고 저희 창원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원인 규명에 대해서 아마 좀 시민들이 좀 매우 또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발표를 아마 수산과학원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원인 규명에 대한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 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들께 어떤 악취라든지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어떤 불안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도 이러한 폐사체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또 전적으로 나섰다라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원인 규명이 되어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문 과장과 함께 정어리떼 폐사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일상이 한순간 정체됐습니다. 정체의 원인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쯤 SK 주식회사 CNC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는데요. 화재 발생 10분 후부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일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실제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가까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무려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로서 자리를 잡았죠. 이런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급성장했지만 이에 걸맞은 공적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고 수습 지원과 함께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초연결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죠. 이원화와 백업 등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6일) 하루 경남에서는 검사자 수가 줄어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주말 휴가로 57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도 일주일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입국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86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 103명, 양산 605명, 거제 60명 순입니다. 하동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1만 4,961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4명입니다. 경남FC가 2022 하나원큐 K리그2 최종전에서 승리해 리그 5위로 승격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경남FC는 지난 15일 열린 안양FC와의 경기에서 후반 31분에 터진 이광진의 프리킥골에 힘입어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기로 경남은 5위 자리를 수성하면서 오는 19일 부천FC와 승격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프구 구산면에 저도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가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스카이워크 입장객이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콰이강의 다리는 지난 1987년 차량 통행용으로 건설됐다가 2004년 바로 옆에 새 다리가 생기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다리 아래쪽에 투명 강화 유리를 깔아 2017년 3월 스카이워크로 재개장한 바 있습니다. 시는 스카이워크를 중심으로 저도 비치로드와 로봇랜드 등 인근 관광시설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1회 양산영화제가 지난 주말 물금 황산공원 야외 특설 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양산영화인협회가 주최하고 여러 기업과 단체가 후원한 올해 첫 영화제는 모두 13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개막작은 이상훈 감독의 신작 바람개비가, 폐막작은 김명균 감독의 하우치가 상영됐으며 50여 명의 배우가 양산영화제를 찾았습니다. 또 특별 시사회와 관객과의 대화, 특별 공연 등으로 영화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26회 한려수도 굴축제가 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5일 통영 중림신도시 일원에서 열린 굴축제는 지용태 굴수협 조합장과 정정식 국회의원, 시민 등 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굴요리 시식회와 굴까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습니다. 특히 헬로 콘서트 좋은 날 녹화가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지용태 굴수협 조합장은 굴은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효자식품이라며 앞으로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